안녕하세요. 제1번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난 잘해줬을 뿐인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기분이 들 때 말입니다. 처음에는 고맙다. 덕분에 힘이 된다. 라고 말해주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니 당연히 내가 해줘야지. 라는 태도로 나오는 거죠. 사실 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중년이신 분들은 가정과 직장, 사회생활 속에서 남에게 참 많이 베풀어 오셨을 테니까요. 그동안 열심히 잘해줬는데 상대가 날 우습게 보고 나를 무시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걸까요? 오늘은 잘해줄수록 무시당하는 이유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아, 나도 이 부분은 바꿔야겠구나. 하고 깨달으시는 점이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왜 내가 잘해줄수록 상대가 점점 나를 우습게 볼까? 어떤 행동이 쌓여서 나를 무시하는 마음을 만들었을까? 하고 궁금하셨나요? 이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치 않습니다. 인간관계에는 미묘한 심리적 작용도 있고 한편으론 일상적인 습관의 문제도 들어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내가 고맙게 생각하겠지. 라고 기대하지만 상대는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자 우리가 관계 속에서 겪는 흔한 오류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잘해줄수록 무시당하는 이유부터 짚어볼까요? 이 부분을 들으시면 아,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당했구나. 하고 공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건 우리가 무심코 하는 호의가 오히려 나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몇 가지 이유를 듣다 보면 정말 의외로 당연한 원인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첫째, 사람들은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대일수록 편하게 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웬만한 부탁도 잘 들어주고 싫은 소리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굳이 조심할 필요가 없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래된 친구가 있어서 늘 밥도 사주고 선물도 챙겨주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상대방은 처음엔 아유, 고맙다. 이런 걸 또 챙겨주네. 라고 감사했겠죠. 그런데 횟수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매번 해주던데 뭐.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 되죠. 인간은 편한 길이 생기면 굳이 어려운 길로 돌아가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 길이 호의를 당연시하는 태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지속적인 호의가 쌓이면 그것을 권리처럼 여기는 심리가 발동합니다. 누구든지 뭔가 계속해서 받게 되면 처음에는 감동하지만 점점 그 감동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 원래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보살펴주는구나. 하는 익숙함이 생길 때부터 오히려 기대치가 점점 커지기도 해요. 집안일이나 회사 생활이나 어떤 분이 늘 먼저 일을 도와주고 여러 사람 몫까지 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는 저분이 많이 고생하신다. 라고 생각해 주지만 나중에는 이건 저분이 원래 잘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주시겠지. 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왜 이번엔 안 해주지? 원래 해주던 사람이잖아. 라고 서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섭지 않나요? 내가 선의로 시작한 일이 어느 순간 상대의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셋째, 그런 호의를 받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내가 이 정도 받는 건 당연하다. 이 사람은 원래 이만큼 베풀 정도로 여유가 있으니 하는 거다. 라는 말로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놓고도 더 해줄 수 있잖아.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태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럴 때 내가 야,
너무하는 거 아니냐? 내가 얼마만큼 해줬는데. 라고 항의하면 오히려 그거 해준다고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알아서 했잖아. 라는 말이 돌아오곤 하죠. 이런 점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넷째,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소모적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면 어느 순간 고갈되니까요. 그런데 상대는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혹은 무의식적으로 당연히 되겠니?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점점 기울어지고 불균형해지면 상호 존중이 아니라 무시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져요. 사람들은 대등하거나 약간 주고받는 관계에선 서로를 존중하려고 애쓰지만 너무 주기만 하는 사람에겐 이 사람은 계속 줄 수 있나 봐. 라며 감사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다섯째,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항상 낮추는 태도도 문제입니다. 아, 난 괜찮아. 넌 편하게 해. 라고 계속 양보만 한다거나 무리한 요구도 웃으며 넘어가 주면 상대방은 내가 싫어한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해요. 그러니 아,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도 괜찮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더욱 대범하게 굴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데. 뭐가 문제야? 라는 사고방식이 생겨나면 결국 내 말은 들리지도 않는 공기 취급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잘해주는 건 분명 좋은 미덕이고 그 마음 자체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내 호의를 당연히 여기며 나를 무시하기까지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걸 방치하면 내 마음의 상처가 커질 뿐만 아니라 관계 자체도 악화되죠. 그래서 이제부터 잘해줄수록 나를 무시하는 사람, 그들을 현명하게 대하는 방법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기 주장 훈련입니다. 무리한 행동을 하는 상대에게 나도 똑같이 무리하게 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내 불편함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나 행동은 나를 좀 불편하게 하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도 있고 내가 참으면 넘어가겠지. 하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럴수록 상대는 신호를 못 느낍니다. 내 마음의 선을 끊는 연습을 해야 해요. 이건 해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대하면 나는 그걸 받아줄 수 없어. 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참 쉬운 말이지만 실제로는 어렵죠. 사람들이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다. 라고 흔히 말하지만 우리는 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에 받는 건 어쩐지 미안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무조건 주기만 하고 희생만 하는 건 관계가 아닙니다. 상대가 그걸 계속 원하며 나는 그걸 계속 들어주면 그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가끔은 아니요. 라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번쯤은 내가 제안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했으니 다음에는 당신이 해주시겠어요. 라고 말이죠. 이렇게 서로가 주고받는 균형이 조금씩 맞아가면 상대방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상대의 행동 패턴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리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스스로 관찰해 보는 거예요. 가령 모임에서 사람들 앞에서만 나를 무시하는지 아니면 나와 단둘이 있을 때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지 등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이런 패턴을 파악하면 이 사람은 주목받고 싶을 때 남을 깎아내리는 버릇이 있구나. 나를 만만한 대상으로 보는구나. 하고 원인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대응 방법도 더 구체적이 됩니다. 모임 자리에서 내 입장을 분명히 말하든지 1대1 대화로 차분히 항의하든지 상황별로 다르게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상호 존중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야. 대신 너도 나를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직접적으로 말해보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용기가 필요한데 의외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이 나에게 큰 기대가 있구나. 하고 새삼 깨닫게 될 때도 많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말마저 무시하게 된다면 내가 알아서 해놓고 뭘 더 바라느냐. 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그건 애초에 크게 기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마음 정리를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5번째는 거리를 두는 선택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실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내가 대화도 해보고 내 기분도 표현해봤는데도 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의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 일상과 정신적 에너지가 크게 소모되지 않는 선에서 만나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직장 동료처럼 쉽게 끊을 수 없는 사람이라도 대화 횟수나 도움의 정도를 줄이고 내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쓰지 않도록 약간은 선을 그어두라는 겁니다. 6번째는 자기 돌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자연스레 타인에게도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라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우리의 태도란 참 신기해서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곧 남이 나를 대하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고 당당히 생각하면 상대도 함부로 못합니다. 괜찮아. 난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는 당연히 나를 우습게 볼 여지가 커지죠. 그러니 잘해주는 것도 좋지만 내 건강과 내 마음가짐을 먼저 돌보는 습관을 들이면 그 기운이 상대방에게도 전해집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아, 이런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좀 온다. 라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모두가 서로에게 착하고 친절하고 배려심 넘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사실 이 문제는 큰 사건이나 범죄가 아니라서 더 두렵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작은 무시와 무례가 우리의 자존심에 꽤 큰 상처를 입히거든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누군가 얽혀 지낼 수밖에 없죠. 그 얽힘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을 지키면서도 상대에게 과하지 않은 호의를 베푸는 절묘한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유달리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 앞에서 혹시 내가 스스로를 너무 낮추지는 않았는지, 내 선을 분명히 긋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잘해줄수록 무시당하는 이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사람들의 편한 심리, 반복된 호의에 대한 당연함, 호의가 권리로 바뀌는 과정, 일방적 베푸는 소모성, 그에 대한 해법으로 자기 주장 훈련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방법 중 오늘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이 말을 한번 해봐야지. 다음번에는 한번 거절해봐야겠다. 라는 작은 시도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라면 오늘 당장 시도해 보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경험담이나 지금 생각나는 해결책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이야기는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대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 내 자신을 스스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요. 무조건 참거나 무조건 다 해주거나 무조건 혼자 힘들어하는 건 이제 그만하고 조금씩 변화된 태도를 보이면 상대 역시 달라질 수 있으며 혹시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관계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의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자기 자신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